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머니를 위해 승려가 된 다음 풍수를 배워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효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현재의 경기도 안산시청 자리는 옛날에 매실골이 있던 자리이다. 풍수가의 눈으로 보면 마을이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이었으므로 매실마을이라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의 이야기이다. 조선 전기쯤으로 짐작되는 시기에 그 마을에 설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시대적으로 봐서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소생인 이두를 집대성한 신라의 대학자 설총은 아닌 것 같다. 그 집안에 처녀가 있었는데 설총의 누이라고도 하고 고모라고도 한다. 아무튼 이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다. 어느 날 그녀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탐스러운 매화꽃 한 송이를 주면서 부탁하였다. 이 꽃을 잘 길러주세요. 선녀는 부탁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처녀는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후에 귀여운 딸을 낳았다. 그 아기는 용모가 특출하고 머리가 영특했으며 5, 6세가 되자 사서삼경을 통독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문중에서는 태몽부터 예사롭지 않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의 이름을 매실이라 불렀고 문중이 살던 마을도 매실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매실아기 씨는 자라면서 가사 범절은 물론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무불통지지경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연유인지 한미한 매실의 집안에 차츰 벼슬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문중 사람들이 나라의 높은 벼슬을 많이 맡게 되어 지체 높은 부자들이 문중을 이루고 살았다. 가세가 넉넉해지고 남부러운 것 없는 집안이 되자 그녀는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밤 삼경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뒷산 동쪽에다 내 맷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집안에서 상을 당하면 뒷산에 맷자리를 쓰되 내 맷자리를 기점으로 서남 방향으로 매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중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매실의 말대로 그날 밤 삼경이 되자 그녀는 호련히 저세상으로 떠났다. 문중에서는 매실의 유언대로 그녀를 뒷산 동쪽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그리고 문중의 조부, 조모가 돌아가실 때마다 매실의 매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서남 방향으로 차례차례 산소를 써나갔다. 가난한 살림을 면치 못했던 집안은 이제 권세가 대단한 부잣집 양반이 되어 많은 전답과 노비를 거느리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렀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난했던 시절에 선량하고 겸손했던 마음은 문중에서 점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시문중에 주인 한 사람이 하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하였다. 꾸지람의 이유는 귀한 청자 주전자의 뚜껑을 하인이 깨뜨렸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런 노여움이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인은 묵묵히 꾸지람을 듣고 있었다. 그날 하인은 주인집 어린 손자가 청자 주전자 뚜껑을 마루에서 가지고 놀다가 손에서 놓치면서 대돌 위로 떨어져서 깨지는 것을 지나가다가 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별일 아니니 자기가 꾸지람 몇 마디 듣고 넘어간다면 다행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색한 주인은 하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더니 청자값을 물어내라 하였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1년치 세경이었다. 그러면서 욕설까지 퍼부었다. 1년치 세경이 걸린 일이라 보통 때와 달리 하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러는 사이 언성이 높아지자 주인은 하인이 상전에게 대들었다고 다른 하인을 시켜 모질게 매질까지 했다. 어찌나 심하게 매질하였는지 집으로 돌아온 하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죽기 전에 하인은 아내에게 자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다 털어놓았다.
주인 집에서는 하인을 산에 갔다 아무렇게나 파묻어 버렸는데 하인의 아들은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은 5살밖에 안 되어 깊이 생각할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죽었구나. 하는 분노는 있었을 것이다. 그 일이 있었던 직후 죽은 하인의 아내와 아이는 설씨 집안에서 쫓겨났다. 갈 곳이 없는 모자는 문정걸식해가며 전국을 헤매다가 강원도 어느 두매산골까지 흘러들어갔다. 그곳에서 모자는 화전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 흘렀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관하여 물었다. 아버지가 왜 상전에게 매를 맞아 죽었는지 의심하게 된 것이다. 화전을 일구느라 부르튼 손으로 밤이 이슥하도록 바느질하는 어머니에게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었다. 자초지종을 조용히 듣고 앉았던 아들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기필코 갚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런 첩첩산 중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농사만 짓다가는 평생 원수 갚을 날이 올 수 없다고 소녀는 판단하였다. 그래서 소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소녀는 울며 만류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면 그 즉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으므로 자식 노릇하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하늘에 맹세코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같이 살겠다고 울면서 약속했다. 그 길로 집을 떠나 여기저기 헤매다가 소녀는 금강산 장안사로 찾아 들어갔다. 그 절에서 어떤 백발의 노승이 염주를 목에 걸고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웠는데 그 모습이 신선이 하강한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스님이 도승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소녀는 그 스님 밑으로 출가하여 동자승이 되었다. 소녀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스님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글 공부도 하였다. 마침 노승은 직원에 도통한 스님이었다. 매사 행동이 범상치 않은 상자에게 노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수를 가르쳐 주었다. 10여 년이 지나자 어린 소녀는 이제 의젓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자랐다. 몸가짐을 바로하고 지수를 열심히 연구하여 이제는 노스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명직원이 되어 있었다. 청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때가 마침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동료 승려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청년은 절을 떠나 어릴 때 살았던 매실골로 찾아갔다. 청년은 장삼을 걸치고 고가를 쓰고 어깨에는 바랑을 메었다. 염주를 목에 걸고 죽장에 몸을 의지하여 목탁을 두드리니 매실골에서 이 젊은 중을 알아보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아버지가 하인으로 있던 그 집은 예나 다름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세도와 권력을 누리는 그 집에 당도한 젊은 중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였다. 얼마 후 여종이 얼마간의 쌀을 주자 그는 실수를 가장하여 바랑에 부어야 할 쌀을 땅바닥에 엎질렀다. 한 알씩 쌀을 주어서 바랑에 담다 보니 이미 해는 기울어졌다. 청년은 주인에게 간청해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젊은 중은 옛날 자기 아버지에게 모진 매를 가해 죽게 한 주인과 마주 앉아 환담하였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주인은 이마에 몇 가락의 주름이 파이고 귀밑머리가 조금 새었을 뿐 얼굴색도 여전히 붉은 것이 무척 건강해 보였다. 이렇듯 청년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은 하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코올리게 일 때 이 집을 떠나 이제는 기골이 장대한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승복까지 입었으니 알아볼 리가 만무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청년은 자기가 10여 년간 풍수지리설을 익힌 스님이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자 주인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풍수지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캐물었다. 그러고는 내일 자기 문중의 산소 자리를 자세히 봐달라고 부탁했다. 젊은 중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사양하는 척 하였다. 이미 몇 자리를 쓴 자리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산소 자리를 잡아달라면 그것은 기꺼이 응하겠소마는. 젊은 중이 이렇게 사양하자 더욱 호기심이 발동한 주인은 간곡하게 청했다. 이튿날 아침 젊은 중은 주인과 같이 조상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다.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영화를 누리고자 혈안이 된 주인이 청년은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산소 자리를 둘러보니 과연 명당 중의 명당이었다. 그대로 보존하면 부귀영화가 하늘을 찌를 듯 무궁무진한 산세였다. 참으로 희귀한 일이었다. 몇 자리가 있는 산세는 매완악지혈이 분명하고 그 매를 따라 서남 방향으로 쓴 몇 개의 맷자리 끝부분은 흡사 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양을 생긴 추서혈의 산세였다. 그러므로 매완악지혈은 자손이 태어나면 비범한 문장가로 벼슬길이 트일 자리이고 또한 추서혈은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재물을 얻어 금시 발복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틈이 있는 법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청년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여 주인에게는 구렁텅이로 떨어질 지세가 보였다. 추서혈의 쥐 산세 앞에 바로 고양이 혈인 고양이 산세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쥐 산세와 고양이 산세 사이에는 갯고랑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드나들 정도로 제법 큰 고랑이었고 물이 나가면 신을 벗고 건너갈 정도의 얕은 고랑이었다. 하지만 고랑은 고랑이라 쥐 혈과 고양이 혈 사이를 갯고랑이 딱 가로막고 있었다. 청년 직원은 고양이를 이용해서 쥐를 잡으면 이 문중이 망해버리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청년 직원은 무릎을 치면서 말문을 열었다. 앞으로 영의정 벼슬은 할 만한 자리인데 몇 자리 쓴 자락이 짧아 참판 벼슬밖에 못하시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갯고랑 건너편에 보이는 저 산과 이 산을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게 성사되지는 않겠죠. 주인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청년 직원은 의아해하는 빛으로 주인에게 물었다. 이 갯고랑을 메워 산자락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마을 사람을 총동원하여 갯고랑을 메우겠다며 호언장담하고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청년이 추임새를 마저 넣었다. 소생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대감께서 먼저 깨달으시니 그것도 귀되게 복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 시작하는 것을 보고 청년 직원은 그 집을 떠났다.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집은 곧 망하겠지만 하루 세 끼 먹을 정도의 복은 여전히 머물러 있을 터였다. 아무리 불고대천의 원수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된 몸이 밥그릇까지 빼앗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양반은 청년 직원의 말을 고지 듣고 갯고랑을 메울 역사에 착수했다. 온 동네 아니 인근 마을의 인력까지 총동원해서 갯고랑을 메우는 작업을 단시일에 해치웠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양이란 놈이 건너와 쥐를 덥석 잡아먹어버렸다. 결국 추서혈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인데 그 즉시로 설신의 문중 벼슬아치들은 그냥 전부 삭탈관직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다. 또 그 많던 전답은 모두 나라에 몰수되니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어 고향의 산과 매완학제혈을 메운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청년 직원은 10년 공부 끝에 어머니를 위하여 원통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청년은 물론 어머니에게로 돌아갔고 착하고 마음씨 좋은 처녀에게 장가가서는 홀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박용순 선생이 엮은 책 숨겨진 우리의 옛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안산문화대전 그리고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 고려와 조선시대 상례와 장례 풍속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충청투데이의 금주의 효, 사자성어, 반포지효를 빌렸습니다. 키즈현대,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중후군편을 빌렸습니다. 삼척시 마스코트, 삼척동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삼형제와 새선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와 도서지역에서 만난 유배문화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청자상감 모란문 주전자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메지뱅크,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월, 수, 목, 금, 일요일에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